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절차, 계획, 관리 지침으로 구성되고요. 유지보수 절차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하고 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식의 대책 수립을 할 것인지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지보수는 이제 ONM이라고 그러죠. Operation and Management. 그래서 보통 태양광 발전 시스템 ONM이라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의 의미는 유지보수의 목적은 항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떤 발전에 대한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의 개량이나 변경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량의 최적화라는 것은 발전을 제일 많이 한다는 뭐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거의 오퍼레이터들, 근무자나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의 이제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현재의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각 기술 기준이나 점검 기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결함이나 부품의 결함이거나 향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항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절차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초기 변형이나 결함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함의 예측, 점검, 판정, 대책, 기록 등 합리적으로 조합시켜서 순서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고요. 결국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유지 관리자는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이제 점검 기록부에 기록해서 이제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발견된 결함이나 결함이 있을 때 이것이 여기까지인지 더 진행이 될 것인지 또는 이제 발생 시기나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 원인과 장애 추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점검하고 그 점검대에서 어떤 페일이나 폴트 같은 것들을 평가 판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유지보수의 절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절차는 결국 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과 임시 점검 이렇게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런 점검에서 이상 및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거나 작동 정지를 시키거나 안전성을 검토하고 측정 장치로 정밀조사 또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경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피드백이 계속 가면 될 것이고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선택하고 검토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와 예산 확보를 진행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유지보수 열차를 이렇게 항상 한 서클로 이제 순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일상 점검은 보통 매주나 매월 하는 것들이 일상 점검이 될 테고, 정기 점검은 연 단위로 하는 것들이 정기 점검이고, 임시 점검은 어떤 특정한 이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거나 아니면은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거나 비가 크게 온 다음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시 점검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점검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능 또는 성능을 유지하고 내용 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태양 전지 모듈의 청소, 그다음에 잡초 제거, 그리고 시설물의 상태 점검, 운전, 가동 부분의 주유, 소모품의 교환 등 일상 점검을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수행해야 되고요. 일상 점검은 주로 검사자의 오감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소리, 냄새 또는 눈으로 봤을 때의 손상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소리나 냄새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어떤 고장이 나기 전에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 그런 전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리나 어떤 진동이 될 테고, 그리고 특정한 경우는 냄새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태를 발견한 경우는 배전반의 문을 열고 어떤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상 상태가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례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것은 내용을 기록하고 정기 점검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실행이 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용량에 따라 월 1에서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정기 점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1메가 미만은 이제 대행기관이나 대행업체에 일임할 수가 있고, 1메가가 초과하는 것은 상주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에 따라 월 1에서 4회 정도 설치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공사업체가 하자 보수 기간이 3년 동안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제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은 원칙적으로 정전시켜 놓고 무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기를 분리해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 정지를 통해서 이제 정기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점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이제 활선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됩니다. 임시 점검은 이제 일상 점검 등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점검을 이제 임시 점검이라고 하고요. 각 설비별로 사고의 원인, 영향, 발전 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들을 점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상 점검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이며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합니다. 유지보수 요원의 이제 오감을 이용해서 시각, 그다음에 소리, 냄새 등을 통해서 시설물 외부에서 점검 항목별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상 상태가 발견된 경우는 이상 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 상태가 이제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하면 이제 정지시켜서 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지나 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 정기 점검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기 점검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점검과 시설물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점검이고 계획을 수립하여 요령으로 실시하는데 무전업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통 연계 운전 중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임시점검은 이제 일상 점검에서 발견된 이상이나 문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점검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영향의 분석과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제 보수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유지관리자는 이제 시설물의 특성, 규모를 고려해서 장기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는 초기 점검에 의해서 시설물의 현장 평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점검 내용을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요.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신뢰성이 높은 경우 점검 내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계별로 이러한 기록들은 단계별로 매우 유용하게 이행되기 때문에 기록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되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의 경우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이제 계획 설계 시공을 행하여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각 유지관리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유지관리를 진행하는데 간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당시 적절히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에도 점검 설비 등을 이렇게 미리 설치해 두면 유지관리 업무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계획을 만들 때 이제 고려될 사항으로는 설비의 사용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이제 보통 한 20년 정도 쓰는데 몇 년 동안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으로 수명이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설비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고 주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과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설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22,900에 연계하는 변압기가 고장나면 발전이 전혀 안 되게 되지만 모듈이 불량한 경우는 해당 부분만 발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중요도는 모듈보다는 변압기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점검 내용과 주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점검 내용과 점검 주기는 점검 내용은 더 많아져야 되고 점검 주기는 더 짧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된 곳에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옥내인지 옥외인지, 분진 지역인지 아닌지, 염해 지역인지,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지역인지, 습기가 있는지, 특수가스가 있는지, 또는 진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화나 부식, 과열, 수명 단축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 조건에 따른 점검 내용과 주기를 정해야 되고요. 고장 이력 같은 경우는 환경 조건의 불량 등에 의해서 고장이 많은 설비가 있는데, 이런 설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부하 상태에 따른 고려는 사용 빈도가 높은 설비나 부하의 증가, 환경 조건의 악화 등으로 과부하 상태로 된 설비 등은 점검 주기를 단축해서 과부하 및 그러한 선로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상태들은 고장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경제적 기본 원칙에 따라서 총 비용을 최소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종합적 비용에는 이제 계획 설계비,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폐기처분비 등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유지관리비의 구성 요소는 유지비, 보수비, 개량비, 일반관리비, 운용지원비로 분류됩니다. 각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지비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상 정기 점검 및 청소, 보안, 식재관리, 제설 등에 필요한 유지점검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고요. 보수비와 개량비는 파손,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후 보존을 위해서 보수하는 비용과 개조 등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재반 관리비로서 행정에 소모되는 비용, 관련 세금, 보험료, 감가상각 비용,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무비 또는 위탁 업무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되고요. 운용지원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료의 수집, 기술의 연수, 보전, 기술 개발에 드는 이제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유지보수 정기검사 항목으로는 일단 태양전지 검사들이 있는데, 태양전지 관련해서는 외관, 전기 특성, 어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필요 자료로는 이제 단선 결선도, 인터럭 도면, 시퀀스 도면, 보호장치 및 계전기의 시험 성적서, 그리고 절연 저항 시험 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검사에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력 변환 장치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인버터를 얘기하고요. 인버터의 규격을 확인해야 되고,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는 이제 외관 검사, 절연 저항 검사, 단독 운전 방지 시험, 인버터 운전 시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관 검사와 운전 시험 등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절연 저항과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는 이게 결선도, 시퀀스 도면, 보호장치 및 계전기의 시험 성적서, 절연 저항, 절연 내력, 그러니까 정보 보호 회로 시험 성적서, 이제 부대 설비 시험 성적서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장치를 차단기 같은 보호장치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터리반이 들어가는 경우는 축전지에 대해서 전해액과 이제 환기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에 대한 검사가 있는데,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기동이거나 이제 손의 변압기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관 검사, 조작 전원 및 이제 회로를 점검해야 되고, 보호 장치 및 계전기 시험, 절연 저항 시험, 그리고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절연유의 내압 시험, 그리고 제어 회로 및 경보 장치 시험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이전에 했던 검사 성적서와 시퀀스 도면, 보호 계전기 시험 성적서, 절연 저항 시험 성적서, 절연유 내압 시험 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발전기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외관과 보통 절연 저항, 개폐 상태 확인 등이 이제 많이 하는 검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자료는 이제 전회 검사 성적서, 인터럭 도면, 규정 시험 성적서, 이제 회로 시험 성적서, 절연 저항 성적서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 시스템에서 절연 저항은 보통 열화가 발생되면 절연 저항이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절연 저항이 줄어들면 누설이나 방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기 시스템 설비들은 절연 저항을 꼭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로 시험 같은 경우는 전선로에서도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을 시험하게 되고, 부대 설비에서는 이제 필해 장치나 계기용 변성기 MOF, 그다음에 위험물 표시, 이제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상태, 그다음에 상별 모의 모선 표시 상태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지 설비 같은 경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게 되고, 그리고 종합 연동 시험에서는 이제 일사량 기준으로 출력을 확인하고 발전량이 일사량 대비 발전량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되고요. 부하 운전 시험은 그러니까 발전을 시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상태가 잘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 자료로는 출력 기록지, 전해 검사 이후 운전 가동 횟수, 전해 검사 이후 정비 내용들을 들이 이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